예,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질문. 네네. 첫 번째, 대표 현장에 참가인들이 많은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가능한가? 두 번째, 부정선거에 참여한 인력이 많을 텐데 어떻게 아직도 양심을 선언하는 자가 없는가? 이러한 질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첫 번째 세션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박준 변호사님이. 근데 바빠서 제가 넘겼습니다. 예. 네, 박준환입니다. 제가 2017년 문재인이 당선됐을 때 3구 대선이었어요. 그때 대표 참관인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때 국회 부의장 보좌관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구조사에서 문재인이가 이겼다, 압승이다. 그때부터 대표 참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일부 자각 있는 사람들이 보지만 이번 4.10 총선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4.10 총선에도 출구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야당이 이겼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풀에 지쳐가지고 아 졌구나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못 찾았습니다. 증거를. 그 전에 또 이제 하면 되겠지라는 이런 영상 촬영하는 사람들 구속시켜버린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 있는 저희 셋은 남구 선관위였는데 졌지만 우리는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 하니까 아까 우리 박정원 지점장님이 오셨다시피 그래도 꽤 많은 증거를 찾았습니다. 사실 대구 경북에 있는 증거들은 많지 않아요. 수도권에 엄청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투표 참관인들, 개표 참관인들 얼마나 참관인을 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저조차도 그때 12시 넘기면 돈 더 준다고 해가지고 밖에 잠깐 갔다가 딱 12시 와가지고 집에 갔거든요. 돈만 챙기고 왔습니다. 부끄럽지만 2017년도에 박주현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알고 나서는 아 이거 완전 사진 찍고 촬영하고 한낱이 했었어요. 선관위는 유튜브 영상도 못 찍게 하거든요. 대표 참관하면서 조금이라도 뭔가 확정되는 것들이 국민들한테 알려진 게 두려워가지고 그걸 못하게 막는 겁니다. 당당하면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양심선언 없었다?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했어요. 제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하면서 그때 우리 부방대나 이런 사람들이 저기 삼전동, 홍파구의 삼전동에 관내 사전 투표하고 관내 사전 투표고 이게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해서 제가 내부 자료를 보고 이거 왜 차이 나느냐 이렇게 해명을 못 하더라고요. 제 사직서 올려놨습니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박동건 씨라고 있습니다. 네, 선관위 직원이었어요. 자기가 1포인트, 2포인트, 김무성이 업었던 사람들은 다 떨어뜨려버렸다. 이런 사람들 양심 고백 이미 했어요. 그분은 그 말씀을 우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그 권영애 안기부 장관 앞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돌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한성천 씨, 한영수가 본명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 선거 노조위원장이었어요. 선관위 직원이 부정선거라고 지금 거의 20년을 넘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증거입니다. 양심선언한 사람이 왜 없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약에 이제 부정선거 이제 비상계엄도 오르지만 수사가 들어가죠. 이제부터 딱 양심 고백한다면 연료만 감형해준다 이러면은 수두룩 빽빽하게 나올 겁니다. 불법 채용 1,200건입니다. 지난 10년간 불법 채용이 그리고 그전 10년도 또 그럴 것이고 그전 10년도 그럴 것입니다. 선관위에 3,000명이 좀 넘어요. 얼마나 많은 불법 채용자들이 거기 있겠습니까? 뻥뻥 뚫린 선거 시스템에 불법 채용자들이 뭘 하겠습니까? 이들이 노리는 것은 그냥 가족 회사가 아닙니다. 선관위 비밀번호 1, 2, 3, 4, 5를 통한 중국의 속국, 북한의 개입 이런 것들이 그들이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하는 것이죠. 충분한 해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표 참관인, 투표 참관인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선생님 중에도 가보신 분 많이 계시죠? 근데 가셔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보여요. 못 보여요. 안 보여요. 왜냐 저희들은 본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그냥이 아니에요. 열정과 의지 그리고 너무도 연습. 근데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일단 사진을 조금 많이 찍어야 돼요. 영상, 사진 최대한 찍고 나중에 편집해서 찾고 또 그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다 묵살당합니다. 그래서 아예 전문 변호사 두 분하고 팀을 짜서 참관인을 아예 그렇게 투입을 시켰고 이렇게 찾으면 현장에 가보면 엄청나게 저희들 압박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문제니까
합니다. 이의 제기를 심지어 접수도 안 해줍니다. 그리고 개표 창관이 투표 창관이 한두 번 가보시면요 뭘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몰라요. 눈에 보이시죠? 그게 정확한가요?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너무 많은지 이렇게 한두 장 사진은 찍을 수 있겠죠. 그게 어떻게 흐름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조작했는지 이런 거 찾는 데는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도 조직적, 체계적 시스템을 다 갖춰놨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5년, 7년 싸우면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은 종이로만 받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은 종이로만 받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주요 언론에서 이 문제를 왜 다루지 않는지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책이 없잖아. 대책이 어떻게 할 거야?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대표 참관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게 된 것이 저 일부이고요. 그 전에 선관위가 정당 참관인들을 굉장히 입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또 의지가 없어요. 그냥 바로 와가지고 앉아 있다가 또 프로 올라 보다가 그냥 돈만 받아서 가는 거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의지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돼 있고 저희가 그래서 정당에 국힘당에 대표 참관인을 좀 진짜로 의지가 있는 분들로 좀 개선해 달라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못 살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투표가 있고 그 우편으로 등록으로 이송되는 과정에 그거를 다 지켜봐야 되죠. 원래는 경찰이라도 따라 붙어가지고 단 1분도 1초도 잠시 의문에 섞어서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전투표지가 다량으로 들어가 버리면 스태프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조수아님이 안 보이세요? 제가 미국 얘기 잠깐 해드리면 제가 이제 지금 여기에서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어느 구간에서 부정투표가 투입이 되나요? 사전투표소, 관내 사전투표소, 아니면 우체국, 중앙 우체국 집중국, 아니면 해당 선관위의 개표장 어디서 부정투표가 투입되나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부정선거 강의를 서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부정선거 강의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모든 선거 프로세스에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범위가 제일 많은가 여기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제일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전투표에서도 많은데 전자개표에서도 장난을 칠 수 있고 중간에 투표함이 이동하는 경로에서도 바꿔치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냐면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사람의 수준은요. 저기 통일전략전선 중국에서 제일 똑똑한 놈들이 저 대만의 주권을 침해할까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살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만은 완벽한 어찌 보면은 뭐 그래도 저는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번에 작년 3월달에 대만 선관위를 찾아갔다 왔습니다. 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멍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선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일 투표소 수개표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사전 투표를 하고 관내 사전 투표를 하고 또 제외 투표를 하고 당일 투표를 하는데 곳곳마다 부정 선거를 합니다. 이쪽에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당일 투표에서 좀 장난을 많이 치는 식으로 합니다. 이제 숫자를 많이 다루시는 분들은 데이터만 가지고 사전 투표 이것만 보고 부정 선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일 투표도 마사지를 해가지고 일부 특정 사람한테 유리한 부정 선거를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아까 CCTV 조작되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그 제 유튜브 보시면은 그 재보궐선거에 그 개항을 재보궐선거에 투표지 빳빳한 것들이 개표장에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투표지가 한 표도 기표가 안 된 투표지들이 100건씩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기표 도장 찍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무기표 투표지를 그냥 100개씩 삽입해 넣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를 얼추 맞출 수 있거든요. 아까 그 정진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사전 투표가 없을 때 그리고 전자개표가 없을 때는 선거인사 투표가 동일하다. 차이가 0표였는데 전자개표가 도입되니까 숫자 차이가 나더라. 그 다음에 사전 투표가 도입되니까 이쪽 구간 저쪽 구간 둘 다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숫자가 안 맞으니까 집어넣다 보니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골 정부님이 전 개표 사항들을 싹 다 분석을 해보니까 곳곳에 안 맞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각종 부정선거의 그 현상과 원인들을 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박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을 묻습니다. 부정선거를 외면 부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외면하는지 그들도 부정선거로 득을 본 자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관련한 내용이에요. 더불어와 민주 당내 경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는지요. 당내 경선의 부정 여부도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외면하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앞에 이걸 조작하실 수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거 꼭 휴직을 바라는데요. 우리 발표자님들이.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석신학입니다. 오늘 책 파란 거하고 빨간 걸 받으신 분은 거기에 제 이름이 들어있고요. 거기가 책을 쓴 제가 이 책을 썼던 동기는 이 역사가 흘러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모든 것들이 잘 엎어지기 때문에 이거 좀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썼던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수업에도 여러분께서 많이 나와주셔서 서로 이렇게 돕고 관심을 가져야 우리나라가 잘 해석나갈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국민의힘당은 그렇게 강하면서도 왜 조용하고 침묵을 할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죠? 저도 오랫동안 특히 대통령께서도 가만히 계시고 특히 국민의힘당 가면 제가 거기서 태생당원을 한 4년 정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국힘당에 국회의원으로도 있는데 제가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딱 저는 주제가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니까 당원 배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치개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풀어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 국민들이 옳고 그름을 알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사람들하고 우리 나이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옳고 그름 아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찍지 않는데 왜 우리가 맨날 지냐. 맨날 진다면 항상 소위 말해서 지방선거도 옛날에도 졌지만 우리가 한번 지방선거에서 많이 이겼죠. 서울시도 이기고 다 이겼을 때 사실 그런 현상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많이 차이 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2022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그때도 사실은 15표 내지 18% 정도 저는 속였다고 보는데 설사 똑같다고 보면 우리가 득표율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아니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텐데 국힘당이 왜 그러는 것 가만히 또 생각해 본다면 이게 역사가 조금 돼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그 양반들은 민주당도 다 했고 민주당은 경선에서 했고요. 국힘당도 경선에서 다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선에서도 그것도 부정선거기 때문에 침묵하는 겁니다. 그리고 놈들이에요? 놈들 두 나라 똑같은 놈들이에요?
방금 질문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실 텐데 국힘당 내부에도 일부 부정선거에 가담하거나 여기에 편승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당내 경선을 우리가 그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맡겼죠. 그래서 이준석 이준석에게 한동훈이지 뭐. 한동훈이도 그렇고 이준석이도 그렇고 뭐 다 그렇죠. 그때 의심스럽죠. 선관위 그래서 선관위 보증으로 된단 이런 말이니까. 것들을 잘 아는 민주당은 장외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누굽니까? 김주관이 와서 얘기했죠? 부정선거 있다. 거기도 이용하는 세력이 있고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용하는 세력이 있고 거기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지방선거는 어떻게 이긴 겁니까? 여러분 이미 부정선거 당내 경선에 부정선거가 된다는 거는 영세균 여론조작, ARS 조작 그리고 모바일 투표가 조작된다는 것은 작년 국정원 10월 10일 보안점검 결과에서 정당 위탁 경선도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이미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황교안 TV나 박지원 변호사 TV 유튜브 보면 정당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가 어떻게 조작되는지에 대해서 쫙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K보팅 아시죠? K보팅 프로듀스 101이 조작으로 밝혀졌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게 선관위가 주도하는 겁니다. 그 선관위 주도하는 K보팅 시스템이 정당 경선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미 증명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당 공천에 공천도 못 받고. 대통령 말도 나오는 차국에 말씀드리면 나경원 의원 딴 데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 이준석한테 부정경선으로 진 거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딴 데는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뭐 대통령이 가는 판에 그런 얘기를 안 할 게 아니에요. 다 은근슬쩍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교안 대표님 대표 경선 나올 때 그 모바일 투표 저희들이 24시간 딱 촬영을 했어요. 그 촬영한 자료가 그대로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대로 치면은 구글 코리아에서 좀 조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색되는 걸 방해합니다. 웨더 카르텔 이용 구글 코리아 검색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좀 관심 있으면 구글 코리아 좀 고수 좀 해주세요. 저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조용한 겁니다. 권력의 창출이 조작 세력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조작 세력은 그 부정을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조용하다. 대들었다가는 공천도 못 받고. 지방선거는 어떻게 이긴 겁니까? 지방선거도 아까 여러분 개표 보셨죠? 지방선거도 더 완벽하게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더 많이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지방선거는 기초의원 선거, 광역의원 선거, 시도지사 선거 다 합니다. 그렇게 세 개를 다 같이 맞춰야 돼요. 그런데 얘들이 그걸 다 못한 겁니다. 2018년도를 했는데 2022년이었죠. 2022년에는 다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서울교육감 이런 데는 조작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투표지를 넣는 겁니다. 왜 개항을 투표지에 빳빳한 투표지들이 그렇게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게 재보궐선거, 교육감 선거 같이 했을 텐데 뭐 때문이냐면 하나를 작업을 하면 그에 맞는 숫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빳빳한 투표지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방선거에 당연히 조작을 해도 질 수가 있어요. 조작을 해도 질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겼는데 왜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냐. 자기 부정이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말하라고 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 부정선거 이번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변호사 6,500명과 공화당원을 전국적으로 부방대를 만들어서 조작의 폭을 줄였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지방선거도 훨씬 더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만약에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민심을 딱 당일 투표로 그 당일 투표 수개표로 깐다? 민주당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작을 하기 때문에 일부 이기는 거예요. 왜 전국적으로 포항이나 이런 데도 할까요? 왜냐하면 정당 보조비를 선거 보조 비용을 받아야 돼요. 15%를 넘으면 전액을 환불받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전액을 받지 않은 데가 민주당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경주. 그 말고는 전부 다 출마를 했고 딱 한 곳에만 10%, 나머지는 전부 다 15%.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민당 꼬리표를 달면은 얘들이
선거 보전 비용을 받을 수 있게끔도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교하다. 제가 그 중국의 조선 페이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이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미국 다 개입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캐나다의 CSIS라고 있는데 거기서 그 발표를 했어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 정교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교하고. 그냥 단순하게 한두 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거는 나라를 먹는 게임입니다. 전쟁과 더 신식인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존경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이 패턴을 알고 나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는데요. 수개표 변경되더라도 부정선거 문제점은 없는데요. 이번 문제로 다른 방법으로 바뀌더라도 부정선거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0 후반도 50 아직 안 남았을 거예요. 40 수건표 후반도 40. 수건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만 수건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지가 들어갈 수 있는 투표가 45반 30쯤에서 전원 투표와 개표 시간 사이에 그 감시의 눈이 없는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미 들어와 있는 거를 아무리 세어본들 꼼꼼하게 세어본들 의미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사전 투표를 폐지해야 됩니다. 만일 투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전 투표하고 놀러 가는 사람이 그 국민이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요. 아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전 어디에서나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없어요. 이거를 사기라는 거를 국민들이 다행히도 이번 한국 개헌으로 깨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나라를 명부도 없다면서. 명부가 없어. 형님 명부가 사진한 사고라는 하거나 진짜 없잖아요. 사진에는 아예 없고 전산에 남아 있는데 그거는 아무한테 안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 개표 사항표를 다 직접 인정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발표한 거는 오히려 그 작업을 하다가 부수적으로 나오는 컴퓨터에서 발견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게 개표기에서 세는 개표하고 개표기에서 개표를 못하고 분류를 못하고 뱉어내는 수가 아까 개표 사항표 보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아까 보셨을 때 왼쪽에 있던 숫자는 개표기에서 먼저 분류를 하고 거기에서 뭔가 이상해서 분류를 하지 못하고 사람이 직접 재확인하도록 밀어내는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사람들이 직접 수개표한 수가 개표 상황표에 보면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전수 조사를 해서 전국의 거를 다 해봤더니 지금 선거가 조작됐을 거라고 가장 큰 줄기로 얘기하는 게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기를 통해서 사전 민주당 표를 넣어서 보면 결이 한 13% 난다는 게 한 가지가 있고, 제가 그 개표기하고 수개표 차이를 가지고 득표율을 비교해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평균 6.2%가 차이가 납니다. 전라도를 빼고 나면 7.2%가 차이가 나는데 7.2%가 뭐냐? 개표기에서는 항상 민주당이 6.5% 이상이 전라도를 빼고 나면 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수개표한 숫자에서는 전국 평균이 6.5%가 민주당이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 당일 비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개표기 조작을 통해서 아까 왜 포항에서 그랬었나요? 100장을 셌는데 10장 7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랑 비슷하죠. 100장 중에 7장을 주인을 바꾸는 걸 개표기 조작으로 하게 되면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사전선거 인수를 부풀려서 사전선거 그 투표율 자체는 오염이 됐으니까 그거 빼고, 그죠? 그리고 당일 투표한 것 중에서도 개표기를 통과한 거는 개표기에서 카운팅한 거는 바꾸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빼고, 그걸 빼고도 전국에 78만 표가 직접 사람이 수개표를 한 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78만 표를 가지고 전국에 200, 빼고 252개 정도죠? 3개에서, 이쪽 빼고 나면, 제가, 분석해서 발표한 거를 많은 분들이 안 보셨는데, 지금 이해하셨죠?
오염됐다고 하는 요소를 다 빼고 사람이 직접 수개표한 당일표, 네? 당일 투표한 수 중에 사람이 직접 수개표한 표가 그렇게만 따지면 32만 표겠군요. 그 32만 표를 가지고 의석을 다시 계산을 해보면 민주당 30석 나옵니다. 놀라시겠죠? 30석이 전라도 전라도 28군데하고 부천시가 제주시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저도 결과를 내놓고 황당해서 발표는 해놓고 여기에 그러면 문제가 뭐냐? 32만 표라고 하는 거를 이게 전체 2천 몇백만 표에 샘플링한 거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기계가 분류를 하지 못하고 뱉어내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선관위에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오염됐다고 의심되는 거를 다 빼고 순수한 그 표를 가지고 했을 때 30석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발표할 때도 아예 뺐던 이유가 그 결과는 대통령께서 계엄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저는 모르지만 변론 과정에서 그게 직접 변론을 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은 제가 적어도 한 거는 요렇게 조작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한 게 아니고 그냥 숫자로 적용해서 계산을 한 건데 그 과정을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분석한 그 증거자료에서 나온다고 하면 이 숫자만 가지고도 국회는 그냥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표기 조작하고 사전선거가 문제라 그러면 계속 결론은 나오잖아요. 당일 투표로 하고 수개표 하자 이것만 만족시키면 그 뒤에 결과는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인정해야죠. 그런데 적어도 지금 나타나는 숫자로 보면 그런 조작이 있었다는 게 결과로 나타난다는 걸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국민님께서 정부가 바뀌었는데 사전투표나 전자개표 등 우려되는 부정선거 구현하지 못하는 원인이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자개표기 미분 가능성, 해킹 예방 가능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정부가 바뀌었는데 왜 시전이 안 되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인이나 조직이요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굉장한 탈편을 불수던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채용 비리 왜 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파워를 가지고 된 거고 여러분 아시죠? 공직선거법이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에 그냥 숨만 쉬어도 걸려요. 선관위가 독보적으로 들이대면 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선관위 이거 카르텔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100만 원만 맞으면 공직선거법이 악법이죠. 왕국의 악법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카르텔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1, 2년 만에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기다리고 욕을 드시면서도 참고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결단을 내리신 겁니다. 이 구국 개혁으로만 그 선관위를 개혁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중국 자빠져야지 장악하고 있다는 게 근데 여기 아까 전자개표기 개선, 해킹 예방, 전자개표기 쓰면 안 되고요. 네, 아예 당일 투표 하는 거 하고 지금 사전 투표는 아예 종이 선거인 명부가 없잖아요. 이번에 그 대형도원이 그 선관위 서버를 편 이유가 사전 명부, 종합 선거인 명부를 확보하려고 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 숫자가 4,000명이 들어갔어도 그 사람이 중국인인지 두 번 투표했는지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종이 선거인 명부가 있고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다 전산으로만 갖고 있고 모르니까 지금 이런 거니까요. 아예 당일 투표, 종이 선거인 명부에 종이 투표로 해야지만 된다. 전자개표 이런 거 없어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해킹도 당연히 전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해킹도 없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트럼프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윤 대통령의 이상민 장관이 나름 바꾸려고 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인쇄날이는 투표지 위조를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기사가 났지만 정관이가 말을 안 들었어요.
1세달이 왜 해야 되는지 이상민 장관이 300명을 데리고 나서 6시부터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1세달이라고 도장 찍는 거랑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런 검증 결과가 있는데도 끊임없이 그 위조투표 가능한 걸 유소하는 이유, 전자개표기 곳곳에 하자 있고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 수출 공고에 공용을 쓰고 있는데 계속 쓰는 이유, 한 대에 1,000만 원이 넘는데 그 부당이득이 누구한테 가는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얘들이 계속 말을 안 듣는 이유는 그냥 부정선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걸 건드리니까 이놈들이 지금 발상을 하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좀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상철 씨니까 질문이 한상철 씨니까 제가 3분만 드릴까요? 3분 맞추실 수 있습니다. 3분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패널에 앉아야 되는데 좀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양해하시고요. 이 사전투표는 뭐가 문제냐? 원래 전산들이 그냥 해킹 그냥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국정을 이야기했고 선관위에서 지금 사전투표 158조 규정이 6항까지 있습니다. 4항까지 성실히 하고 그러면 관내 전다 봉투에 넣으면은 인터넷 해킹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그걸 알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까지 몰랐다 하면은 선관위는 위원장부터 그 직원들이 무능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관내나 관내 전다 봉투에 한 매씩 넣어가지고 투표하면 넣게 됐습니다. 그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면은 관내는 뭡니까? 기함을 내가 투표수를 확인합니다. 그럼 관내도 봉투에 들어있으면 기함을 내가 확인해가지고 딱 선관위에 보관할 거, 외부로 우측으로 보낼 거 이렇게 관리하면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가면은 여러분들이 선관위 근무를 안 하셔가지고 선거법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를 많이 활용하시고 제가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 상이 완전히 확실히 잡혀야 대통령이 헌재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심리를 할 적에 우리가 완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예의에 벗어나지만 이렇게 좀 나와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22년 동안 부정선거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카르텔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카르텔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카르텔이 언제부터 형성되느냐?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부터 전자개표기를 썼습니다. 그때부터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그 선거무효 소송을 2004년 4월 31일 날 판결했습니다. 2003 수26 사건 부정선거를 공명선거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완전히 그 권력이 하수인이 해놨습니다. 자동적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해놨습니다. 그걸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 검찰한테 암만 수사 20년 동안 해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회 국정조사하자 2008년도에 통보되었습니다. 그 국정조사 해록이 지금 다 있습니다. 여야가 묻어붙습니다. 그래 엄청나게 제가 저항을 했지요. 묻었고 그 다음 어떻게 됐냐. 제가 계속 선거 때마다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를 22년 동안 정신병자로 분류해가지고 저 말을 여러분들이 못 믿게 만들었습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하니까 여러분 다 일어났습니다. 아무 이름도 없는 한성천이가 암만 20년을 해도 안 되더라는 게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리석다는 게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이 못나서 이런 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 저기 여기 계신 분이 부정선거 있는 거 알겠는데 그럼 앞으로 해결점이 무엇인지 발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앞으로 해결점. 해결책. 뭐 제 채널에 올린 내용을 뭐 한 300분이나 보셨나?
그 개선안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올렸는데 지금 문제는 선거를 엄청 복잡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 받는다고 직원들이랑 주무관 직원들이랑 하면 이 사람은 참 친절합니다. 다 보내달라고 보내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 주무관들은 참 지키는 대로 한 것 같은데 아까 참관인 문제도 얘기했죠. 다 눈 똑바로 뜨고 있는데 왜 그 숫자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비례대표가 지역구 중에 2장 중에 1장 넣는 사람을 보고 참관인이 안 말렸겠어요? 근데 그 표만 살펴도 전국에 7,000표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지역구나 비례나 1장만 넣은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당일 투표를 하면서도 부재자나 그 관외 지금은 사전에 관외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뭔가 이렇게 표가 움직여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4, 5일 전에 사전 선거를 하게 되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게 부재자 투표도 당일 투표로 할 수가 있다는 전제로 한번 접근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부재자 신고를 한다. 그러면 부재자 신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서울 주소지는 전라도인데 서울에서 내려갈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부재자 투표를 신청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재자 신청을 할 때 그쪽에 가서 할 거를 내가 서울에서 한다 그러면 서울에서 자기가 투표할 구, 그러니까 시군 구 단위로 제외 그러니까 관외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면 그리고 단일 투표 지금 어차피 사전선거 이틀 하고 단일 투표는 또 하루 휴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요일 날을 투표일로 지정을 하고 토요일까지 하면 이틀 자연스럽게 단일 투표를 할 수 있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단일 투표를 하면서도 사전 선거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이 계속 논의는 해 가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대만식 투표를 도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개정선거법은 저희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미 다 되어 있고 국민이 분노해서 조기 대선이 아닌 조기 총선을 실시하게끔만 하면 바뀐 개정법으로 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요. 전 국정원장님하고 여러 변호사들하고 또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하고 모아가지고 대만식 수개표, 그러니까 당일 투표소 수개표 제도 플러스 부재자 투표는 일부러 넣기는 했는데 이미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플로어에서 대책이라고 주신 게 있으세요. 당일 투표가 6시에 끝나면 간판을 개표소로 바꿔 달고 개표를 시작해서 완료되면 선관위 상황실 또는 각 정당 상황실에 보고하면 조작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선관위 해체하고 내무부에 선거국을 설치합시다. 이렇게 대책이 좋습니다. 그런 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수기로 하면 된다니까. 왜 전자를 들어? 사전하고 전자 없으면 되는 결론이네요. 자, 이게 국민이 여론이 들끓어서 이상근님이 선거관리위원회 폐지라는 제목으로 의견 주셨는데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선거 업무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 실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관리국 정도. 대법관 및 지방법원장, 선거관리위원장 겸임을 폐지가 필요합니다. 사건 고소 고발 시에 판사 영장 발부를 가로막는 이유, 그 다음에 선배 판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선거 개표 시에 전자기표기 개표 폐지, 사전투표제도 폐지. 계속하자고 말씀을 같은 의견이십니다. 대만식으로 당일날 종이로 투표함 움직이지 말고 그렇게 입금했습니다. 여기에 또 지금 선거관리연수원 민간인 10명 누군지 아냐고 나머지 사람 누군지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또 같은 의원으로 선관위 연수원 90명 어떻게 되었는지
예,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양 씨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거 이제 대답이 가능합니까? 예? 예, 저희는 카더라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저희 그러면 그거에 있는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되게 곤란한데요. 이게 사실 민간인이 있었다라는 게 수상하죠. 예, 민간인이 있었다는 게 수상하고 이전 선거 이번 12.3 개헌 말고 2020년 3월 26일에 전국 최초로 무증상 중국인을 받은 곳이 선거연수원입니다. 왜 받았을까? 보름 뒤에 20일 뒤에 4.15 총선이 있었거든요. 왜 중국인이 거기 왔을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은 왜 선거연수원에 중국인이 거기 들어갔고 그 명단 내놔라. 걔들이 뭐 했냐.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주권을 강탈한 행위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바보입니다. 예. 당장 선거연수원 찾아가서 누가 들어갔는지, 원래 이거 하면 되겠지가 잘했는데, 하면 되겠지가 이런 걸 잘하니까 바로 구속을 시켜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CCTV 설치한 사람 바로 구속된 거 아시죠? 4.10 총선 전에. 이것도 거대한 그 아웃라인에 있는 겁니다. 왜냐면 선거 감시망을 줄이기 위해서 하면 되겠지 같은 친구들, 감시를 하는 친구들을 구속을 시키면은 선거 감시하는 사람들 사기가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하면 되겠지는 동일한 혐의로 2022년에 무혐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구속시켜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중복 투표 나가지고 선관위를 불렀던 사람은 투표장 소란죄 이런 걸로 제가 변호사에서 2개의 혐의는 무죄를 받았는데 기업과 1개 혐의는 벌금 50만 원에 선거유예를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관련돼 가지고 내부 고발하는 사람을 입을 막아가지고 이게 확산되도록 막았던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법원이 저 선거연수원에 있는 선관위 직원들에 대해서는 부정선거를 이유로 한 영장을 청구를 안 한 거예요. 얘들이 이번에 그 보도자료로 낸 거 보면은 영장 청구된 적 있다. 그게 채용비리입니다. 부정선거와 관련돼 가지고는 어떠한 영장도 청구되지 않는 게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전 격세지감을 느껴요. 이런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걸로 여태까지 사람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계엄하고 우리 그 수사기관들이 국가기관들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예, 조금 다 많이 드러났죠. 예, 너무 다행이고요. 여기 질문이 있는데요. 연수불 소송의 경우에 판결문에서 부정선거의 주체를 알 수 없어서 소송 자체가 기각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만약 부정선거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의혹이 있는 경우 사법부가 취해야 할 정상적인 판결과 수사 의뢰 방법이 있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사법부가 선거소송 기한을 넘기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예. 변호사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 판결문 완전 배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판부장에 가서 형사기억종이가 그려진 티셔츠까지 입고 들어가서 대법관을 바라보면서 따졌어요. 아니 대법관님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새빨간 거짓말, 대국민 사기를 치는 선관위의 말을 믿고 우리는 증거를 제출해요. 그러면 선관위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실수다. 그럼 대법관이 오케이 통과. 실수다 통과. 이럴 수 있다 통과. 아니 대법관님 제가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대법관님 말만으로 다 될 것 같으면 우주정복인들 못합니까? 그랬어 진짜. 그랬더니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아까 질문이 뭐였죠? 정상적 그렇습니다. 주체, 회계의 주체를 이들이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법리 자체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대체? 외국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거의 연결성이라는 거는 그렇게 엄격하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증거를 제시하면은 선관위가 입증을 해야죠. 선관위가 자료들을 다 대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걔들은 까지를 않아요 자료를. 그러면은 우리가 요청을 해도 대법원이 내놓으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식의 엉터리 판결, 축구 선수가 심판까지 보는 이런 카르텔. 왜 더 카르텔이겠습니까? 이렇게 결합해 있다는 겁니다.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도 안 나오죠 당연히. 아니 검사 어떤 의기가 있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기각을 시키는데 됩니까?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후국 대응밖에 없었던 겁니다. 행정 주체를 특정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 뭐 조혜주나 이근영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건영. 그런 것들을 올리면서 180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참모인을 불러갖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정상한 일입니다. 안 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사실조회 신청으로 여러 개의 사항을 요청을 합니다. 없다. 못 준다. 그러면 제가 입증을 안 한 겁니까? 입증 책임은 저쪽에 있는 거죠. 저희가 문제가 투표수하고 선거인수하고 개표수하고 안 맞으니까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데이터, 기본 원데이터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안 줘버립니다. 우정사업본부에 사실조회 독촉서까지 몇 차례를 보냈는데 끝까지 안 줘버립니다. 그래놓고 저희가 증명 못했다고 예를 해가지고 졌다고 하면 이게 정상적인 재판입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새로운 증거들이 국민들에게 공개될까봐 너 이제 이거 찍어도 되는데 누설하면은 각서. 저 변협 징계 청구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막았지만. 그리고 감정을 하려고 했는데 원고가 안 했다. 감정료를 1억 8천만 원 내라고 합니다. 1억 8천만 원 내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대표 변호사가 그 원고 민경 의견 승낙을 안 받고 일단은 돈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돈을 조금 모으려고 했더니 그거 모았다고 정치자금법 위반 이래 해가지고 다 환불하고 저도 수사를 받았어요. 제가 서울경찰청 그래 이게 또 무혐의에 났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저같이 몰라요. 겁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도 그러는데 일반 이런 분들은 고발 얘기만 나오면은 입도 못 꺼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일어나시면 됩니다. 키르기스탄은요. 그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키르기스탄의 바뀐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2020년에 10월 달에 키르기스탄 대통령 여당이 90% 압승을 했어요. 192석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90석이면 270석인가요? 그렇게 압승을 했는데 키르기스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대통령궁을 불살라버렸고 그 대통령이 하야 선언을 했습니다. 그 정도의 민도가 있는 겁니다. 미국 시민들은 의사당에 들어갔죠. 브라질 시민들도 의사당 대법원장 그렇게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브라질은 안 바뀌었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까 우리 한성천 위원장이 그랬지만 상당히 누르려면 눌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 그 이번에 마라라고 가고 10대 행사에 참석했을 때 미국엔요 공화당이 대놓고 부정선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1 이래가지고 트럼프 이번에 3번째 이겼다고 얘기를 해요. 부정선거가 당연한 것이고 이거 척결해야 되는 게 그냥 그 민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준석이 막았죠. 한동훈이 막았죠. 부정선거 입덕공을 못하게 만들었죠. 그동안은 황교안 대표님 저 사람 왜 저러요? 이런 오해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걸 바로 잡으려면 여러분들께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스탑 더 스틸을 외치고 조기 재선 꿈깨라. 윤석열 2기가 들어서고 조기 총선을 해가지고 더 이상 이 부정선거 세력들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민이 대표라는 이 거짓말로 왜곡하는 그거 나가야 됩니다. 국민이 일어나고 주장하실 것은 부정선거를 외치고 중공을 몰아야 돼. 중공.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화이팅! 방금 마지막으로 중공 세력을 방법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주현 변호사님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 소송 모집하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 참여해 주시면 이 소송 원고가 많을수록 힘이 실리죠. 그거 정말 간단합니다. 집 주소까지 안 적고 그런데 많이 하시면 되고 저희들은 이미 고소 고발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대법관 고발도 엄청 했습니다. 전국에 릴레이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방대에서 다 갖춰놨어요.
뭐 부방돼서 무슨 일을 했겠나 싶으면 아닙니다. 전부 자원봉사자들이고 엄청난 일들을 해와서 오늘까지 왔는데 생색내려도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자료와 시스템을 갖춰주지 않았으면 저희들은 현장에서 뛸 수 없었어요. 할 수는 해줬는데 이제부터는 한 분 한 분 고소고발 어려우시잖아요. 전문 변호사는 해주시니까 우리는 10,000원이든 20,000원 내고 참여만 하시면 되세요. 부방대 들어오세요. 부방대 들어오세요.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는 종이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간단하게. 질문이. 잠깐만. 아니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선관위원장, 대법관, 권순일이었죠. 50억 클럽. 그 다음 누구였습니까? 속풀이 투표 사태. 노정이었죠. 선관위가 헌법위에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법원, 사법부를 자기 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하처럼 부렸기 때문이죠. 그걸 어떻게 정상적인 방법이 됩니까? 개헌밖에 없죠.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모든 것을 걸고 개헌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전에는 9,000번, 10,000번을 거쳐도 안 먹겠지만 이제는 먹힙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나서주십시오. 바로 사랑의 선교 사업자 하늘소대에 있는 단장 송찬성님이 이런 글을 쓰셨네요. 근본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서 필히 대통령 계엄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망국의 거대 야당을 척결하여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홍보 집회를 통해서 관철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고요. 다음에 분은 다른 분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윤석열 대통령 복귀 이후 부정선거로 2명 척결하고 보수 우파가 나아야 될 방향 이렇게 쓰셨어요. 네, 지금 저희가 하는 방향하고 같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또 법적인 부분인데요. 이정효 위원장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전자개표기 사용 이거 법적 근거가 있냐, 불법 사용 아니냐 이런 질문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네, 그 규칙에 그 정상 조직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개표기, 사전투표 본인 하기 다 전부 전산장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투표지 분류기라고 지금 김용희 사무총장이 때 그걸 바꿔놨어요. 원래 전자개표기는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라고 조혜주가 그 2002년 생방송 때 안녕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뭐 최첨단 전자개표기가 중앙 서버와 연동되는 이거를 저 유튜브에 조혜주 전자개표기 까뿐까 이렇게 치면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글 코리아 이걸 막아놨더라고요. 구글 코리아가 이걸 막아놔가지고 우리가 정보 획득을 좀 그걸 치시면은 그냥 그 실시간으로 전자개표기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산 조직은 원래 쓰면 안 되는 건데 쓰고 있고요. 도와주는 건데 이게 표를 결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주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산 장비를 절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해야 우리가 비로소 주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연일 질문이 있습니다. 어느 정권 때 수개표에서 전자개표기로 되었는지요? 질문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입니다. 김대중 정권. 그것도 말씀드리면 그 사실 노무현을 북한이 찍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김대중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그 당시에 일본의 교환 교수로 가셨던 분이 지금 실명 불러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분이 북한 전문하는 일본 교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노무현이 거론되지 않았을 시점입니다. 근데 다음 대통령은 노무현이 될 거라고 딱 찍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카이데일리에서 그걸 보도를 했죠. 예. 왜냐하면 김대중이는 자기가 정권을 만약에 유해찬한테 넘겨주면 죽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자기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전자개표기가 도입되었던 거고 이 전자개표기가 우리나라의 망국의 시초가 되기도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 아까 제가 발표하려다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AL을 통해 가지고 ODA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전자개표기가 각 국으로 수출이 됐습니다. 그 수출이 되면서 부정선거가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전자개표기 수출된 나라에서 밀란이 안 일어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안 일어났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정권이 교체되거나 뭐 대규모 대통령을 국가기관을 불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놈들도 이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한다는 걸 알아서 올 4.10 총선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게 뭐죠? 수검표. 개표기에서 돌리고 나오면 그거를 한 장씩 다시 검표한다. 그게 또 수검표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그걸 했다고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그 19,000장을 입력할 때 아무리 입력을 직접 하니까 이게 아까 그 43건의 재분류 사례가 있었는데 할 때마다 다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거를 사람이 수검표를 했다면 그렇게 엉터리 기계면 이 처음에 적어놓은 글자를 삭선을 하고 고쳐진 흔적이 곳곳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죠? 개표 상황표상에. 그래서 100장인데 이게 틀릴 가능성이 43분의 42면 이게 항상 정복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19,000장이. 입력을 하면서 아무리 봐도 내가 어느 칸을 넣어도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입력한 거는 별도로 해서 19,000장을 다시 싹 디벼봤습니다. 그랬더니 삭선을 하고 이유 없이 아니라 삭선을 하고 뭔가 제대로 다른 숫자를 기록한 게 몇 장이나 되겠습니까? 네? 2장? 1장. 아, 저기 제가 발표 자료에는 2장이라고 했었는데 2장 중에 1장은 뭐냐? 이 보니까 교부수하고 투표수하고 다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뭔가 삭선한 흔적은 곳곳에 있는데 그러니까 성관이 얘기한 대로 하면 그냥 정상적으로 나오는 개표 결과도 사람이 다 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43번을 했을 때 한 번밖에 안 맞는 그 개표기 결과가 삭선하고 고치는 흔적이 19,000장이 넘는 것 중에 한 건밖에 없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그냥 국민들 뭔가 새로운 걸 넣어서 개선할 것 같은데 가만히 따지고 오면 국민들을 개 돼지로 여기고 그냥 그런 레토릭만 한 줄 놓고 진행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거기 차희주 대표님 관련한 질문인데요. 아까 그 재확인 대상 투표지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30명 정도밖에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자개표가 대표는 투표용지 1,000장에서 2,000장 정도는 충분한 신뢰성이 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40명이 가짜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네요.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같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발표할 때 선관위가 그 유권자 의식 조사라고 해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뭐 이번 제도가 어렵다, 수공표는 뭐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엉터리 자료를 내놓는 여론조사의 그 샘플 숫자가 1,637명인가 그래요. 우리 지금 대통령 선거나 뭐 정당 지지율 조사할 때도 1,000명에서 2,000명 사이로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아까 그래서 30석이라고 나온 근거가 기계에서 분류하지 못해서 어쨌든 사람이 직접 수개표한 숫자는 맞거든요. 34만 표가 32만 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2,900만 명 중에 32만 명을 샘플링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 32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게 뭐 무슨 바이어스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통계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냥 단순히 더하기 빼기만을 가지고 그렇게 결과를 내놨다 그러면 민주당 30석이라고 하는 게 힘이 실리려면 대수의 법칙을 저는 여기에다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2,900만 표 중에 30만 표를 샘플링하는 게 기계에서 분류를 못해서 사람이 직접 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한 거는 수전증입니다.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손이 떨리거나 해가지고 칸을 애매하게 구분해가지고 기계가 잘못해서 뱉어냈다? 말 되죠? 제가 생각한 유일한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근데 전라도에서는 그런 바이어스는 안 나타납니다. 전라도에는 정규 분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번, 2번 민주당, 국힘당 후보 사이에는 아까 6.5% 뭐 전라도 빼고 7.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에 그러니까 1번, 2번 후보 외에 나머지 군소 후보들 그 사람들의 득표율을 가지고 개표기에서 나온 숫자 사람이 재확인한 숫자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이 군소 후보들 사이에도 양쪽에 뭐 6%, 7% 벌어지는 게 아니고 영월 중심으로 이런 정규 분포가 나타난다는 거는 뭐 제가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나 군소 후보들 찍는 사람들은 수전증이 없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혹시 이 방송을 보시거나 하는 통계학 전공하신 분들이 보시면 그 32만 표를 표집을 해서 이 30석이라는 게 나왔다고 하면 저도 32만 표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자신이 없잖아요. 그냥 결과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단지성을 모아주시면 그 결과라고 하는 게 또 밝혀지리라 생각하고 좀 뭐 하여간 기업통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면 그 어디에 더 밑에 될 건지는 그때 가서 기다리기로 하고 저는 오늘 아예 그걸 발표를 안 하려고 한 겁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개표 진행표, 상황표 분석으로 말씀하셨고요. 저는 개표에서 실제로 본 걸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발표한 지 시간이 짧아서 다 못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수검표 했다는 게 투표지 분류기에서 재확인 대상으로 빠져버린 걸 얘기합니다. 자, 빠졌을 때 그 표는 기표인이 동그랗게 안에 이렇게 돼 있으면 반만 찍힌 거 있죠. 그게 6.1 지선 때 투표하는 교대가 8개였어요. 근데 5개는 정상적으로 찍히는 기표인이 나와요. 아침부터 시작했는데 이거는 천장을 찍어도 나오는 인주 안 찍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3개는 아예 처음부터 아침부터 반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의 제기를 하고 바꿔달라고 안 바꿔줘요. 112 신고하고 경찰도 부르고 어쨌든 막 일이 많았어요. 근데 기표인이 반만 찍힌 게 1번 더불당 후보의 표면은 정상으로 1번으로 분류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 표가 떨어뜨려야 될 도태우 후보라든지 아니면 국힘당 누구 떨어뜨려야 될 사람의 표 같으면 그게 반 찍힌 거는 재분류 대상으로 가거나 무효표로 가요. 그러면 재확인 대상은 더불당이 아닌 다른 당의 후보 사람들 아니면 무효표 있죠. 3개 막 찍힌 거 하나도 안 찍힌 거 이런 게 많이 가죠. 더불당은 약간만 아예 기표란에 아예 없어요. 근데 저 옆에 5개가 막 이상하게 있지. 근데 그 조금 걸쳐 있어도 그거는 그 사람 정상으로 더불당하고 분리된다니까요. 컴퓨터에 시킨 거예요. 너는 얘는 이렇게만 걸쳐가지고 무조건 분류해. 얘는 떨어뜨려야 되니까. 아까 도태우 봤죠? 2장은 15번 내내 그냥 빠졌어. 그러니까 저는 경험치에 현장에 야 이거 뭐가 이상 얘들이 뭔가 심어놨구나. 컴퓨터 시키는 데는 저는 그걸 그래서 아까 그 재확인 대상을 32만 표 샘플링 하니까 더불당은 30석 나온다. 저는 현장 경험으로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 경험적으로 그 이라크 25%가 바뀌었고요. 한국산 부정선거의 전자개표가 부정선거에 활용된다는 것은 지금 최근에 미국 그 정치 전문 그 일간지 폴리티코에 이미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전 세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밑에 있는 FBI, DNI, CIA 다 이거를 살피고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30명 정도밖에 당선 안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이제 데이터로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 안양 30대 청년, 김원재 청년이 보내셨어요. 제가 그림자라고 김원재 청년입니다. 마지막 보신 분은 공주영화 TV에서 공개된 가짜 당선자 53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서울 18석, 경기 14석, 총 53명인데 각자 국회의원 명단까지 알고 계셨나요? 2024년 총선 가짜 당선자 명단 확보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해 주시겠습니다. 그게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분들이 한 거랑
그 결과가 같습니다. 뭐냐? 당일 투표가 사전에 문제가 지금 대수의 법칙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전 선거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 선거 득표율은 빼고 이걸 뭐 고정 추정해가지고 결국 이제 당일 투표율에 맞춰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해서 또 부정값 보정값에 따라서 한두 석은 차이가 나지만 그냥 단순하게 사전 투표율은 다 빼고 당일 투표한 수만을 가지고 당선자를 정했다면 51명이 가짜라고 나온 겁니다. 저도 그 결과는 같아요. 그 결과는 같은데 저는 개표기 수개표 나눠서 보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뭐 사전이든 당일이든 뭐 관내든 관외든 뭐 같은 모집 따라서 같은 날 투표를 했다고 하면 거기 어떤 숫자를 갖다가 적용을 해도 당선자가 그게 차이가 없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선거 결과 아니겠습니까? 기본 전제가. 근데 이건 당일 수개표를 넣으면 성립석이 됐다가 저 반대쪽 결과도 제가 얘기해 볼까요? 민주당 쪽에서 지금 김두관이 저 소송했대죠. 그 사람 주장하는 대로 해가지고 당일 수개표 빼고 나는 사전 선거한 기계 개표 결과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네? 그러면 당일하고 수개표한 거 빼고 사전 개표기 결과라만 하면 민주당 205석이에요. 사전 선거는 전부 다 부정 선거 했을 때는 더 많이 오려. 그러니까 당일에서는 우파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당일이나 사전이나 거의 함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1, 2% 차이 나야 되는데 대수에 그렇게 의논하는 게 6%, 10% 차이 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51석을 제가 51석 차이라고 얘기했던 거고 제가 30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30석 차이입니다. 민주당이 160석인데 실제로 당일 수개표를 적용하면 30석이 된다는 것은 130명이 가짜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조합 중에 어떤 걸 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비슷하게 나오는 게 원래 정상적인 결과라고 하면 당일하고 사전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51명이 가짜가 되는 거고 이 수개표한 거하고 당일하고를 전체 그러니까 사전에 표가 얼마나 넣어졌든지 간에 그것만 가지고 비교하면 그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시더라고요. 표가 얼마나 넣어졌든지 간에 개표기만 안 썼으면 나왔을 의석이 89대 163으로 해가지고 딱 반대로 뒤집어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정으로 찍은 게 아니고 개표기로 통과된 숫자를 빼고 전국에서 수개표된 숫자 그게 78만 표입니다. 그 78만 표 수개표된 것만을 가지고 하면 89석이다. 그거는 이봉규 TV에서 해서 뭐 한 10만 명 이상이 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같아야